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단원을 모두 공부하여 오늘은 3단원 미디어와 수학에 대해서 복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단원은 수와 집합, 확률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집합을 보겠습니다. 집합이란 무엇인가? 어떤 조건에 대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고 그 조건에 맞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원소라고 하는데요. 원소가 모여서 집합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유한집합이라 하고 어떤 것은 무한집합, 어떤 것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한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한정된 유한한 한계가 있는 집합이다. 그러면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 그러면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기 때문에. 다음,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제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을 찾아봅시다. 집합은 어떤 조건에 분명해야 되겠죠. 조건에 맞는 분명한 어떤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2의 약수의 모임. 우리 집합을 나타낼 때는 이것을 집합기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집합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12의 약수는 곱해서 12가 되는 수죠. 1 곱하기 12. 제일 작은 수, 제일 큰 수 곱했어요. 그 다음에 2, 6에 12. 그 다음 3, 4, 12. 그럼 3과 4 사이에는 숫자가 없죠.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약수를 쓰면 빠뜨리지도 않고 순서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약수의 개수가 6개라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집합이 맞습니다. 1번은 집합이 맞다. 2번 부자들의 집합. 어느 정도로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고 아름다운 장미꽃들의 모임. 장미꽃 어느 정도로 예뻐야 아름답다고 표현할지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큰 수의 모임. 10 이상이 큰 수인가요? 100 이상이 큰 수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0 이상은 돼야 큰 수라고 할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르죠? 이것도 X. 그래서 집합인 것은 1번. 다음 2번.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을 찾아봅시다. 1부터 10까지의 수 중 홀수. 집합이므로 이렇게 집합기호를 쓰고 1부터 10까지의 수 중 홀수예요. 홀수는 1, 3, 5, 7, 9가 되겠죠.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한집합이 아니라 유한집합이 되겠네요. 그 다음 8의 약수의 집합. 곱해서 8이 되는 수죠. 1 곱하기 8. 2, 4, 8. 2와 4 사이는 3이 있는데 3은 8의 약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딱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정해져 있어서 유한집합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2, 4 중 음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만 되겠죠. 이것도 유한집합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2개로 딱 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4의 배수. 4단 외우면 되겠죠. 4가 1배면 4, 1은 4, 2배면 4, 2, 8, 4, 3, 12.
4, 4, 16, 4, 5, 20. 끝이 없죠. 끝이 없을 때는 점점점 찍어주면 되겠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4번이 무한집합이 되겠네요. 4번이 무한집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집합의 원소를 기호 요거 안에 제가 앞에서 사용했었는데요. 이것을 집합기호라고 합니다. 가로 안에 원소를 하나하나 모두 나열해서 쓰면 된다. 그래서 집합기호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아래로 이렇게. 오른쪽 닫을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으면 되겠죠. 이 속에 원소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의 약수의 집합이죠. 그래서 집합기호를 하고 6의 약수는 곱해서 6이 되는 수니까 1 곱하기 6 2, 3은 6 2와 3 사이 숫자 없죠. 그럼 끝이 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 계산하는 거죠.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는데 합집합은 컵 모양이에요. 교집합은 컵을 엎어놓은 모양이죠. 그러면 어떤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집합 중에서 어느 한쪽에만 들어가도 합집합에는 속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들어가도 돼요. 물론 두 군데 다 들어가도 되고 어느 한 군데만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어느 한 집합이라도 속해 있는 원소의 집합을 합집합이라 하고 교집합은 두 집합 중에서 반드시 공통으로 속해 있는 원소의 집합이다. 두 군데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통으로 두 군데 다 들어있는 것을 교집합이라고 한다. 합집합, 교집합은 밑에 문제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1번. 다음 집합을 집합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봅시다. 4의 약수의 집합을 집합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봅시다. 4의 약수죠. 곱해서 4가 되는 수. 1 곱하기 4는 4. 2, 2, 4예요. 똑같은 수 두 개 2가 있을 때는 하나만 씁니다. 그 다음 8의 약수의 집합을 집합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봅시다. 8의 약수. 1 곱하기 8이죠. 그 다음에 2, 4, 8. 2와 4 사이는 3이 있는데 3은 8의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 2, 4, 8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예제 2번. 다음 두 집합의 합집합과 교집합을 구해봅시다. 6의 약수의 집합이 있고 8의 약수의 집합이 여기 있어요. 두 집합이 있죠. 합집합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들어가 있어도 돼요.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어도 되고 어느 한쪽에만 들어가 있어도 되고 이를 보니까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되죠? 2도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됩니다. 근데 3은 여기만 들어가 있죠? 한쪽에만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4도 여기만 들어가 있어요. 되고 6, 8까지. 그래서 합집합은 1, 2, 3, 4, 6, 8이 되겠죠. 이번에는 교집합. 교집합은 양쪽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양쪽에 다 들어있는 것은 1과 2밖에 없죠. 그래서 1, 2는 교집합이다. 다음 확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에 어떤 일이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비율을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분수로 나타낸 거죠. 분수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 중 분모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가 분모로 들어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특정한 경우죠. 그것은 분자로 들어가서 확률은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1번
주사위 던지기 놀이를 합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우리 주사위는 정육면체 모양이죠.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금이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다면, 그 다음에 여기는 3개가 있다면, 우리 주사위의 맞은편에 눈을 합했을 땐 항상 7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1이 있다면 밑에는 6개짜리가 들어가야겠죠. 앞에 2개가 있으니 뒤쪽에는 5개가 들어가고 점 5개, 오른쪽에 3개 있으니까 반대쪽에는 4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사위의 맞은편의 눈의 합은 항상 7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사위인데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요. 주사위 하나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눈금이 6가지, 6가지 있으므로 모든 경우는 6이 되겠죠. 이번에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에요. 확률은 분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가 1번에서 6이라고 했으므로 모든 경우는 6인데 그 중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1, 3, 5가 되겠죠? 1, 3, 5. 그래서 3가지입니다. 홀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다. 이번에는 3보다 작은 수의 눈이 나올 확률. 전체는 6인데 3보다 작은 수는 1, 2밖에 없죠. 2가지죠. 그래서 6분의 2. 6분의 2가 3보다 작은 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죠. 그 다음 우리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확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름 휴가 장소로 해수욕장은 4곳, 계곡 3곳을 추천받았어요. 여기가 좋다고. 그럼 모두 7곳을 추천받은 거죠. 추천된 휴가 장소에서 해수욕장을 선택할 확률이에요. 그러면 전체 갈 수 있는 추천받은 곳은 4곳, 해수욕장 4곳과 계곡 3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해수욕장을 선택할 확률, 해수욕장은 4곳이었죠. 그래서 확률은 전체 7개 중에 4군데가 해수욕장이었기 때문에 해수욕장 선택할 확률은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파란 공이 5개 있고 노란 공이 3개가 있어요. 그럼 전체 공이 몇 개 있나요? 8개 있죠.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만 꺼내는데 파란 공이 나올 확률 그랬어요. 확률은 전체가 몇 가지죠? 파란 공 5개하고 노란 공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파란 공이 나올 가능성은 5가지죠. 파란 공이 5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죠. 네, 이번에는 다음 보기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써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10개의 카드가 있는데 10장의 카드가 있죠. 그래서 보기에 보면 1부터 10까지 적힌 카드로 제비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드를 한 장 뽑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죠. 카드는 전체 10가지가 있는데 2의 배수는 1원 2, 2, 2, 4, 2, 3원 6, 2, 4, 8, 2, 5, 10. 그래서 몇 개인가요? 5개죠. 네, 10분의 5.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10개 중에 3의 배수는 3일은 3, 3이 6, 3, 3은 9. 3개죠. 10분의 3.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전체 10개 중에 5의 배수는 5일은 5, 5이 10이니까 2가지네요. 그러면 여기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였죠. 잠깐 위에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어디가 가장 높았나요? 이거는 10분의 5였고 이거는 10분의 3이었죠. 369. 얘는 10분의 2였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가, 나, 다 순서죠. 10분의 5가 제일 크고 10분의 3, 10분의 2.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가, 두 번째는 나, 세 번째 가장 확률이 적은 게 다였죠. 그 다음 생활 속 수화. 산모가 아이를 낳으러 병원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을 출산할 확률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딸과 아들만 낳을 경우만 있죠.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두 가지입니다. 딸, 아들 중에 딸을 낳을 확률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딸을 낳을 확률이다. 반반이죠. 다음 2번. 영화관에 한국 영화가 5편이, 외국 영화가 4편이 상영되고 있어요. 친구와 영화를 보려고 친구에게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영화를 선택할 확률을 구해 봅시다. 영화 전체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한국 영화 5가지에다가 외국 영화 4가지, 이게 전체죠. 이 중에서 한국 영화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예요. 그래서 친구가 한국 영화를 고를 확률은 9분의 5가 되겠네요. 다음 6번입니다. 5명이 사다리 타기를 해서 걸린 사람 2명이 설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설거지 당번으로 그릴 확률을 구해봅시다. 단 모두 다른 것을 선택한다. 그러면 5명 있어요. 사다리 타기 한번 해볼까요? 네, 번호를 5명 이렇게 매겨놨죠? 1, 2, 3, 4, 5. 그러면 1번 사다리 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가면 설거지 걸리는 거죠. 여기에 걸리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해놨어요. 네, 여기 가면 설거지에 걸리는 거예요. 네, 요 줄에 가서 끝이 나면 설거지 걸립니다. 그러면 1번 사다리 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가다가 길이 나오면 이 길로 꺾어져야 돼요. 항상 밑으로만 갑니다. 갔더니 이 길이 됐죠. 다시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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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안 걸렸어요. 이렇게 사다리 타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2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2번은 갔더니 여기 길이 있어서 내려갔고 또 내려가서 길이 있어서 갔고 내려갔고 항상 아래로만 가는 겁니다. 네. 1번도 안 걸렸네요. 3번 한 번 더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3번. 여기 와서 네, 2번이 걸렸어요. 2번이 걸렸죠? 네, 이렇게 사다리 타기 하는 건데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전체 5명 중에 몇 명이 걸려야 되나요? 2명이 걸려야 되죠. 그래서 설거지에 걸릴 확률은 5분의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단원에서 미디어와 수학에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